가끔 뭐 고개를 막 90도 가까이 막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명은 물론 사망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레임 안과 원장 백진학입니다. 인공 눈물 참 많이들 이용하시죠? 안구가 건조할 때 혹은 렌즈가 뻑뻑하다고 느낄 때 인공 눈물 한 방울이면 눈이 촉촉해지면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명은 물론 사망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정말 드물지만 작년 2월 2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한 인공 눈물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실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 제품은 글로벌 파마라는 인도 회사의 에드리케어 아티피셜 티어이라는 인공 눈물로 미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OTC 인공 눈물 제품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 중 무려 55명이 녹농균에 감염이 되었고 이 중 5명이 실명을 하고 1명이 사망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제조사의 어떠한 제품도 한국에서는 유통되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며 한국에서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인공 눈물이 세균에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인공 눈물을 포함한 모든 안약은 눈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눈과 코는 비루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약은 눈의 결막으로도 흡수되고 코의 점막으로도 흡수가 되는데요. 만약 세균에 감염된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넣게 되면 이 코의 점막을 통해서 세균이 온몸에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인공 눈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병에 들은 다회용 인공 눈물이죠. 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다회용 인공 눈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존제, 방부제의 여부입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존재하는 만큼 1개월 정도는 재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회용 인공 눈물인데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없습니다. 세균으로부터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의미죠. 이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 적당한 온도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1도에서 30도까지 그런 선선한 실온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얼마가 남았던 간에 점한 후에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존제에 의한 안구 표면의 부작용 때문에 다회용 인공 눈물에도 보존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안약을 사기 전에 꼭 해당 제품의 보존제 첨가 여부를 확인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안과 의사들은 다회용 인공 눈물보다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회용 인공 눈물은 하루 4회 이상 점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회용 인공 눈물의 보존제에는 벤잘코늄 염화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균을 죽이는 일종의 독성 성분입니다. 굉장히 낮은 농도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점안 숫자에는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하루에 4번에서 6번 이상 점안하거나 장기간 점안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벤잘코늄 염화물 성분이 각막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을 포함한 모든 안약은 한 방울도 사실 전부 다 흡수되지 않는 과량이기 때문에 2방울, 3방울 넣을 필요 없이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은
렌즈가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착용 중에 이 보존제가 들어있는 다회용 인공 눈물을 넣으면 보존제 성분이 렌즈에 달라붙어서 안구에 자극을 유발하고 눈 건강과 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렌즈 착용 중에도 안전하게 저만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좋은 인공 눈물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히알루론산 농도가 높은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약간의 좀 끈적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안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진을 받은 후에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인공 눈물을 처방받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인공 눈물은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각 인공 눈물마다 개인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도 사실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농도가 좀 낮아서 일시적으로 좀 저만할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조증을 좀 느끼시거나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실 때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살짝 농도가 있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저만할 때는 이렇게 연 다음에 한두 방울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슈 때문에 한두 방울 이렇게 좀 버린 다음에 고개를 한 30초 정도 젖힌 다음에 한쪽 손으로 이렇게 좀 이 눈꺼풀을 제치고 한 방울 똑 한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고개를 90도 가까이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 용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90도로 하면은 눈에 닿을 수 있어서 세균 감염의 위험성 또는 이제 각막이 다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저만 후에는 눈을 깜빡이지 말고 약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흡수에 좋고, 누전 부분을 한 1분 정도, 60초 정도 꾹 누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안구에 좀 더 오래 유지되고 인공 눈물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구 건조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무려 250만 명에 달합니다.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인공 눈물이 정말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정말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안과에 내원하셔서 이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눈의 힘 안과 같은 경우에는 IPL 레이저, 누전 플러그 등 안구 건조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안구 건조증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신다면 혼자 인공 눈물로 버티시기보다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인공 눈물 좀 자주 넣으면은 내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번 넣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다회용 인공 눈물은 아무래도 이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넣다 보면은 안구 표면에 좀 해로울 수 있는데, 일회용 인공 눈물은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자주 넣었다 했을 때 진짜 눈물 분비가 줄어든다는 논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주 넣으셔도 되고요. 물을 자주 마신다고 침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공 눈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공 눈물은 이 뻑뻑한 눈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인공 눈물은 사용법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으로 눈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힘 안과 원장 백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